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학에 대한 예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매우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수학을 아주 잘했던 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학을 잘해서 경진대회에 나가고 수학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의 자존감까지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본인이 수학을 잘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학을 최소한 하루에 한 문제라도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학의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이 있죠. 그렇죠. 이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현재 수학에서 어떤 상황인지, 수학에 대한 어떤 상황인지 1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첫 번째, 영희가 수학을 못한다면, 철수가 못한다면 물어보는 거죠. 영희야, 철수야, 너는 수학 문제집을 한두 권 정도 정해놓고 반복해서 풀어보니? 그렇지 않니? 정말 그러면 3점, 그렇지 않으면 1점, 그랬다 안 그랬다 하면 2점이 되겠죠. 자, 개념이나 공식은 꼼꼼히 이해하고 필요한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니? 반드시 그러면 2점이겠죠. 3점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1점이겠죠. 자, 내 수학 실력을 고려하여 풀이할 문제의 범위를 정한다. 정말 그러면 3점 아니면 1점이겠죠.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녀에게 물어보는 거죠. 또 본인은 어떻는지 초등학교 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제는 문제집이 아닌 별도의 노트를 활용해서 깨끗이 잘 정리하면서 풀어나간다. 쓰기를 아주 깔끔하게 쓰는지, 뼈떨뼈떨하고 대충 쓰는지, 아니면 문제집 옆에다가 막 푸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학은 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읽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풀다 보면 틀린 경우가 나와요. 그런데 삐뚤빼뚤 쓰다 보면 어디서 틀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풀어야 되죠. 그러다가 또 틀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죠. 그렇게 서너 번 하다 보면 어떨까요? 수학에 대한 실증이 생기죠. 그런데 또 수학을 못했다고 선생님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혼나기까지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구구단을 못 외워서 트라우마를 가진 저희 누님은 평생 수학을 잘 못하는 과목이 됐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것도 모르냐고 부모님으로부터 군밤 세례를 받았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부모로부터 사치견산 그것도 못해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아이들의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를 만듭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6번 5번부터 오답 노트를 만들거나 문제집에 표시를 해두는 방법으로 틀렸거나 어려웠던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 이 어려운 문제 다시 풀어보지 않죠. 다시 풀어본다면 3점 아니면 1점이겠죠. 그랬다 안 그랬다면 2점이겠죠. 혼자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의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풀이집을 봐서라도 확인하고 넘어간다. 반드시 그러면 3점 아니면 1점이죠. 7번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는 반드시 혼자서 다시 풀어본다. 8번 시험 전날에는 시간을 측정해가며 일정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다. 9번 선행학습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업에 들어간다. 예습을 하느냐는 문제죠. 자, 10번 시험을 볼 때 잘 안 풀리거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과감히 별표라고 다른 문제를 먼저 푼 뒤에 다시 나중에 모르는 문제를 푸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수학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에 잡고 있는 아이들은 완전히 하위권이죠. 잘하는 애들은 모르면 체크하고, 정말 잘 모르겠으면 별 2개. 이건 정말 내가 모르는 거다. 배우지도 않고 풀어냈어. 별 3개. 뭐 잘하는 애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자, 3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수학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풀 때 반을 접는 노트법을 사용하고 예습을 반드시 하고, 그죠? 수학 예습은 반드시 교과서로 하고, 그 다음에 예습과 수업을 연결해서 하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수학을 풀 때는 필독, 정말 중요한 거는 깨끗하게 또박또박 쓰기를 잘하는 것. 그 다음에 반드시 읽을 때
읽기를 잘할 것. 여기서 읽기를 잘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X는 1이 아니다. X는 0이다. 이런 조건부들이 나와요. 근데 이 조건부들을 알고 넘어가면 무엇이 아닌 것은인데 긴 것을 찾으면 답이 맞을까요? 틀리겠죠. 그래서 읽기가 중요하고 또 쓰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수학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학은 매일 일정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야지만 성적이 올라가는 과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예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제 낮은 성적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수포자가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기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 수준에 맞는 수준보다 같거나 낮은 그리고 분량도 작은 문제집을 특히 방학 때 같은 데 사서 이 문제를 한 번 풀게 합니다. 틀린 문제는 표시했다가 노트에 따로 표시했다가 틀린 문제는 다시 풉니다. 그런데 틀린 문제는 두 번째 풀지만 세 번째도 다시 풉니다. 근데 세 번째 풀고 이제 완전히 이해한 문제는 안 풀고 네 번째 풀 때는 여전히 틀린 문제만 풉니다. 그리고 계속 별표로 표시하는 거죠. 별표로 표시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처음에 문제를 풀었는데 잘 모르고 틀린 문제 별표 하나. 그래서 다시 풀었는데 이제 이해가 된 문제는 별표에다 동그라미. 자, 두 번째 풀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 문제는 별 2개. 자, 그런데 두 번째 물어도 또 틀린 문제는 별 3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별표로 표시하고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됐지만 세 번째 풀 때 이해됐으면 별 2개 다음에 세 번째 별표에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렇게 별과 동그라미로 문제별로 표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 풀고 두 번째는 틀린 문제 포함 다 풀고 세 번째는 틀린 문제만 풀고 네 번째도 이제 이해된 문제 넘어가되 틀린 문제만 풉니다. 다섯 번째 역시 틀리면 문제 풀죠. 여섯 번째 틀린 문제 풀죠. 일곱 번째 틀린 문제만 풀 때는 이제 틀린 문제만 풀기 때문에 양이 적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7번, 아까 서울대에 갔다는 아이 20번 정도를 풀고 나서야 이 수학을 4, 3, 2, 1등급으로 바뀌고 결국 서울대에 갔습니다. 이렇게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를 해결해야지만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원래부터 잘했던 아이들은 필요 없습니다만.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이게 트라우마가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팁이고요. 두 번째는 예습을 하라. 예습은 어떻게? 노트를 발을 접어서 하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또박또박 쓰고 밑줄 친 노트를 쓰되 읽기도 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활용하라. 그럼 아까 1번부터 수학 문제집을 한두 번 놓고 저는 반복해 본다부터 10번 시험을 볼 때 잘 안 풀리거나 모르는 내용에는 과감히 별표라고 다음 문제 넘어가요. 이것을 낮은 답으로 나온 3점, 2점, 1점 고등학생이면 5점 만점으로 해도 돼요. 정말 그러면 5점 아니면 1점 중간에 3점도 있고 좀 그렇지만 낮으면 2점일 수도 있고 4점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고등학생. 그러면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질문에 낮은 답이 나온 이것들을 어떻게 평균치로 올려줄 거냐가 첫 번째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것들을 평균치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예습하는 거, 그 다음에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으로 오늘 수학에 대한 학습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